오늘은 40년 역사를 가진 한국의 중요한 양돈 기업이죠. 다비 육종에 대해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1983년에 어미돼지 120마리로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국내에서 거의 최대 규모의 돼지 육종 회사로 꼽히죠. 당신이 주신 회사 소개 자료랑 또 창립 40주년 인터뷰 기사 이런 걸 보니까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는지, 뭐가 좀 특별한지, 또 앞으로는 뭘 하려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종돈 산업,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재밌는 부분들을 쉽게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뭐랄까 단순히 그냥 규모가 크다. 이걸 넘어서서요. 한국 양돈산업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그 최초 타이틀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과연 어떤 경영 철학 그리고 또 기술력이 이런 성장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런 점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죠. 네. 그 창업주 윤희진 회장의 경영 철학부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직원, 이웃과 함께 발전하는 기업, 이걸 사원으로 삼고 직원들 행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뽑힌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철학으로 삼심정신이란 걸 강조하던데요. 양심, 열심, 합심. 회사 자료 보면 이게 누적 종돈 분양 100만 마리 돌파의 어떤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결국은 뭐랄까? 꾸준하게 품질 관리하고 공급하면서 신뢰를 쌓았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현재 운영 규모만 봐도 직영종동장이 8개, 협력농장이 13개 해서 전체 어미돼지가 14,500마리 정도 돼요. 엄청나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1년에 국내에 종돈, 그러니까 씨돼지죠. 씨돼지를 한 6만 마리 정도 공급하고요. 인공수정에 쓰는 액상 정액은 40만 도주 분량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도 직접 종돈장을 운영하는데 해외에 생산기지를 둔 건 국내에서 여기가 유일해요. 이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와, 그 규모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진짜 상당하네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도축된 돼지가 한 1,80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약 400만 마리가 다비육종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라면서요. 계산해보면 국내 돼지고기 시장의 거의 24%, 그러니까 4마리 중 1마리는 이 회사 기술이랑 연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식탁 아주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거죠.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혁신적인 시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국내 최초로 인공수정 AA 센터를 세웠고요. 또 MEW나 SEW 같은 거 있잖아요. 어린 돼지들을 질병에서 좀 보호하려고 격리해서 키우는 방식인데 이런 선진 사육 시스템도 빨리 도입했죠. 농장 단위로 HACCP 인증받는 것도 굉장히 앞서서 추진했고요. 그 액상 정액 택배 서비스. 이것도 국내 최초라고 하던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보면 전에는 좋은 씨돼지를 직접 농장으로 옮겨야 했잖아요. 근데 액상 정액은 유전 형질만 딱 뽑아서 보내니까 훨씬 쉽고 넓게 또 안전하게 퍼뜨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세계적인 육종 회사들이랑 기술 제휴도 맺고 BLUP 같은 거요. 이게 통계적인 방법인데 이걸로 유전 능력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씨돼지를 뽑는 거죠. 객관적으로요. 그리고 또 PRS 같은 아주 골치 아픈 주요 질병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없는 깨끗한 돼지 그룹, 이걸 음성 동군이라고 하는데 이걸 유지하려고 애쓰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고기질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PSS 유전자라고 있어요. 이것도 제거해서 품질 관리에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그런 기술력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온 게 예를 들면 엑스펌이라는 액상 정액 시리즈나 다비퀸, 마블러 S 같은 우수한 품종들이군요. 특히 요즘 소비자들 취향에 맞춰서 등지방 두께를 조절한다거나 마블링 같은 육질을 개선한 맞춤형 품종을 개발한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이 24% 정도인데 아직도 수입 종돈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또 베트남을 발판 삼아서 해외 시장도 생각하면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K 종돈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여요.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맛, 그리고 우리나라 사육 환경에 잘 견디는 그런 강건성을 가진 우리만의 품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에서도 보니까 마블링 개선 같은 데서 벌써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ICT나 바이오 기술 같은 첨단 기술들을 양돈업에 접목하려는 시도들, 이것도 앞으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겠네요. 게다가 그 직원 만족이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문화, 이런 것도 꾸준히 성장하는 데 좋은 기반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다비육종의 40년은 결국 상생의 철학,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혁신, 또 미래를 향한 도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돼지를 키운다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기술과 철학이 우리 식탁과 연결되는 식품 산업의 중요한 축을 만들어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맞습니다. 다비육종은 확실히 유전자원하고 기술 개발에서 강점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축산업 전체가 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환경 규제는 점점 강화될 거고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건 또 다른 도전 과제가 될 겁니다. 여기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이런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만들어 가려면요. 지금 이야기 나눈 유전학이나 생명공학 외에 혹시 어떤 다른 분야와의 융합이나 혁신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